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런 한심한 정치인들, 이런 한심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을까요? 민주당의 의석수를 포기해가면서까지 소수정당의 비례를 몰아주고 지역구의 후보를 안 내게 하는 걸로 합의를 하자는 건데요. 결국 민주당 다수석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밥그릇만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이걸 민주당 81명의 의원이 동의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일까요? 자신들은 나라가 두동강이 나도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더라도 고고하게 우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현실인식이 전혀 없는 이들의 이 무모한 주장에 과연 어떤 국민과 당원들이 동의할까 싶은데요. 지금 필요한 건 뛰어난 개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힘이 모인 거대 야당입니다. 오로지 그것만이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텐데요. 제2의 조정훈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 뻘짓을 또 하겠다는 걸까요? 그러고 보면 새삼 지난 총선에서 그 욕을 먹어가며 민주당 몰빵론을 주장했던 김어준 총수가 이제사 이해가 됩니다. 병립태행은 소탐대실이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다. 민변, 참여연대, 전국여성농민의 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등 제시민사회단체 대표 234명이 23일 오전 11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를 발족하고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견제 심판을 위한 민주개혁 진보 대연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연석회의를 민주당과 모든 진보 개혁 정당들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제시민사회단체가 일치된 목소리로 제시한 위 제안을 지지, 환영하고 우리 민주당이 선거연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은 집권 1년 반 만에 국정 운영과 민생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부를 중간평가하고 이를 견제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3년 동안 대한민국 공동체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치공학적인 제3지대 빅텐트론, 정책과 가치보다는 단순한 인물 대결 구도를 부각시키는 일부 시도 등으로 총선 구도가 흔들릴 조짐이 보입니다. 민주당이 국힘과 야합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민주진영 분열에 명분을 주는 것이며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대의명분 없는 약속 대련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선거 기간 내내 제3지대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다시 윤석열 정부 내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구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로서 정부 여당의 의석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 민주개혁 진보 대연합 제안은 지역구에서의 연합, 정책연합, 비례후보 추천에서의 연합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253석 지역구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정부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고 경합지역에서 개혁 진보 정당들 간의 경쟁으로 윤석열 정부 견제, 심판 민심이 분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역구 최대 의석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충청, 강원, 부울경 등에서 표 분산으로 경합지역이 늘고 0.73% 차이 대선 패배의 악몽이 지역구에서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검찰을 이용한 윤석열 정부식 증오 정치와 우리 민주당의 내부 분열로 정치 혐오와 냉소가 주장되고 투표율이 낮아져서 민의가 왜곡될 위험성을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 정당의 연대, 연합을 통해 다양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주의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우리 민주당이 한 국민과의 정치의 약속을 지키고 20대에서 정치를 통해 저출생, 기후위기,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싸움으로써 국민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 공감과 신뢰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거부권에 시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별법과 50% 특허법, 노란 투표 등을 21대 개헌과 동시에 17파견 만 없이 위 선거연합이 공동 공약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 또한 비례 선거에 대한 당내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제도를 지키고 제도를 결단이 직접 지키고 총선 민주개혁 진보 대연합 논의에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6일 더불어민주당 대변 81명입니다. 이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매석 떠오르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며 지역구 민주당, 비례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 진보 대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233명은 지난 23일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를 발족하고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견제 심판을 위한 민주개혁 진보연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민주당과 모든 진보개혁 정당들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일치된 목소리로 제시한 위 제안을 지지하고 환영하고 민주당이 선거연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저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심정으로,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 현실 정치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 벌어지는 윤석열 독재 검찰 정권의 폭정을
그나마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힘으로 막아내고 있는 건데요.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마저 이 정권에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나마 최후의 보루로서 입법부를 지켜냄으로써 입법 독주는 방어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것마저 무너져버린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준석 신당을 제외하고는 다 민주당 니네 부자니까 표 나눠줘 이거거든요. 그냥 어려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 다 먹으면 어떻게 니네가. 니네 부자잖아, 표 나눠줘. 본질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동형에 대해서 여러 가치를 주장하시는 분의 일리 있는 주장 또 가만히 들어가 보면 민주당 이번에 의석 많이 가져갈 거잖아. 좀 나눠줘야지. 저는 한편으로 되게 안일한 논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헌정사에서 민주당이 과반 먹은 게 2번 있어요. 딱! 뭐 항상 과반 먹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딱 2번 있어요. 딱 이번 포함해가지고 무슨 항상 일어나는 일인 줄 기정사실처럼 막 얘기하더라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2012년에는 민주당 획득 의석수가 비례 포함해가지고 127석인가 그래요. 비례 21석. 그러니까 지역구 106석 한 거예요. 어디서 나눠줍니까? 2016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123석 했습니다. 123석. 비례 13석. 어디서 나눠달라는 거예요? 한 180석 정도는 기본으로 가져가는데 야 거기서 한 25석 정도를 떼줘야지. 엄청난 착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논의의 출발점을 그 의석수로 삼는 것은 그 정신은 이해하는데 넉넉하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라고 봐요. 저는 그런 발상은. 넉넉한데 이렇게 욕심내면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넉넉한 어디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맡겨놨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맡겨놨냐고. 그래서 저는 현실주의자라 이상도 중요하지만 현실주의자라 예. 저는 예전부터 병립형인데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야지. 제가 이런 말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도 있죠.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고 당시 국힘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몇 명이 떨어져 나와 열린민주당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간 작은 싸움도 있었는데요. 그때 김어준 총수가 몰빵론을 주장하고 나선 거죠. 그 당시 김 총수는 뛰어난 개인보다 다수의 의석이 갖는 힘이 더 중요하다며 민주당에 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당시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김 총수가 열린민주당 홍보를 일부러 안 해준다고 화를 냈고 더 나아가 김 총수 퇴출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김 총수가 왜 저럴까 사실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다시 총선이 다가온 시점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이제서 그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역시 놀라운 선견 지명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그 표를 나눠줄 당사자에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에게 이 표 나눠줘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과정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당원들에게 묻는 절차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표를 나눠줄 당사자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의원들이 아니라. 네.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 자기가 한 석밖에 없는데 한 표밖에 없는데 자기들도. 그래서 저는 이 물어보는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 여차저차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 표를 나눠줍시다. 이렇게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결정하면 나눠주는 거죠. 나눠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김원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 총수의 발언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민주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민주당 의석을 나눠주겠다는 걸까요? 일개 개인인 국회의원이 왜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묻지도 않고 말이죠. 이들은 민주당의 주인이 자신들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건데요. 당원과 국민들이 진짜 주인입니다.
이탄희 의원과 이에 편승한 의원들의 한계는 아마도 이런 자기 확신에서 오는 자신감 때문인데요. 당원들, 아니 국민들이 몰라서 그래. 내 말이 맞아. 정치는 이렇게 깨끗하고 고귀하고 청렴하게 하는 거야라는 선비적 귀족 마인드인 겁니다. 이들은 당의 승리나 국가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내 지역구에서 재선만 되면 된다는 의식과 사고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어쩌면 이들의 진짜 민낯일 수도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당과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죽하면 망한 총선이라고 초상집 분위기였던 국힘당이 잔치집 분위기라는 소리까지 나올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의석을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고 골고루 나눠 먹자며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니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만 하는데요. 한가롭게 의석을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은 큰 착각일 뿐입니다.